호남고속도로 정읍IC 인근 126km 지점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이 다치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재판 일정이 재개되면서 주요 사건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당내 경선 관련 항소심 선고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창 꽃정원 조성 예산이 10억 원가량 추가 편성됐습니다. 총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증액된 사업비가 부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행하다 전복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대 A군 등 일행 4명은 렌터카를 운행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IC 인근 126km 지점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이 다치고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침대에 싣고 옮깁니다. 크레인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사고 잔해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도로 치우기에 여념 없습니다. 사고 현장 뒤로는 차량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있습니다. 12일 정오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시 삼평육교 인근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13명이 다치는 등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5명만 이송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차 귀가라든지.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가 이루어지던 가운데 맨 뒤에 있던 대형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졸음운전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행 내지 멈춰 있는데 제일 마지막 차가 지금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대로 연속으로 때린 겁니다. 정체 지금 한 3km 됩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는 한동안 통제되고 1시간 이상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 지난달 고창 꽃정원 조성 예산이 10억 원 증가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총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증액된 사업비가 어떻게 쓸 계획인지 이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46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고창 노동골 꽃정원입니다. 고창군은 올봄 2억 원을 넘게 들여 설치한 야자 매트는 지우고 예산 3억 원을 추가해 보행로를 콘크리트로 다시 포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주요 동선보다는. 그냥 일반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고 여기 정원에 어울리는 포장을 하고 여기다가 배수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시설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려고. 재원은 올해 첫 추경에서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입니다. 해당 예산 중 1억 원은 모양성제 기간 꽃정원 축제 운영비고 3억 원은 통행로 포장비, 6억 원은 편의시설 확충 비용입니다. 고창 군의회는 36억 원이었던 꽃정원 조성 예산을 46억 원으로 늘릴 때 집행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군의원이 정원 통행로를 포장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하냐면서 3억 원이 든다는 산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서도 나중에 설명해달라고 말한 뒤 추가 예산 10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박성만 고창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보충 자료를 받고 납득해 예산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의회가 받은 보충 자료에도 지적받은 도로 포장 종류와 넓이 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 고창군의 추경 예산의 구체적인 쓰임에 대해 물었더니 여전히 계획 중이라고 말합니다. 행사를 2달 앞둔 모양성제 행사 진행비 1억 원에 대한 세부 계획도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세부 계획을 아직 안 떴어. 지금 추경에만 지금 해놓게 대략적인 것만 해놓고 차후에 우리가 설계는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정확하게. 2억 원을 들여 설치한 보행로를 1년도 안 돼 3억 원을 추가해 다시 조성한다는 고창군. 예산을 먼저 배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미리 투자 계획을 내고 정부 심사를 받아 배분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실상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 일정이 재개되면서 전북 지역의 주요 사건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에서는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당내 경선에 개입한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인 오경진 씨와 당시 비서실장 등 전 전북도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14일 오후 2시 30분에는 전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 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12일 오전 5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군 등 일행 4명은 렌터카를 운행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에어컨 실외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실외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8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기간 전체 에어컨 화재의 62.37%가 7월과 8월 사이 집중됐고 6월에도 1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기 결함이 75%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데다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장시간 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는 통상 야외나 베란다에 설치돼 있어 비에 노출돼 있고 작동 시 자체에서 습기가 발생합니다. 냉각 밸브와 외부 온도 차로 습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때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합선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불이 잘 옮겨 붙을 수 있는 천이나 종이, 비닐 같은 가연 물질을 놓아두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사용하는 만큼 열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실외기 실내부 온도뿐만 아니라 실외기의 전자기판과 전기 배선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기가 잘 배출되도록 환기창은 항상 개방해 놓으시고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2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이 전주 완주 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완주군 중심의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통합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완주 군민이 원하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완주 군민 중심의 추진 체계가 수립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와 전북의 재정 인센티브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합동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과 같은 난폭 운전 등입니다. 경찰은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현장 검거가 어려운 차량은 캠코더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사후 추적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새만금을 첨단 미래농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연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이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관련 예산은 565억 원으로 당초 농식품부가 요구한 1,887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농업용수 공급공사 입찰에 필요한 5억 원조차 여전히 일반 회계가 아닌 기재부의 수시 배정으로 묶여 있어서 실시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창업 보육 사업의 경쟁률이 6.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창업 보육 사업 교육생 52명 모집에 32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도는 전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초와 정보통신, 데이터 분석 등 이론뿐 아니라 파종부터 수확까지 실습을 통해 청년 농업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어르신 이발 미용료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늘어나 7,900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남성 어르신에게 반기별로 3매씩 지급되던 이 미용 전용 임실사랑 상품권은 6매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청년 외식창업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외식 분야 창업 희망 청년입니다. 교육생은 12명 선발하고 수업은 오는 2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분야별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5일까지 남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외식창업학교 전문 교육을 통해 청년 창업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역량을 키워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수소 저상버스 세대를 추가로 늘렸습니다. 부안군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 배출 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수소 저상버스 세대를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에는 늘어난 버스를 포함해 모두 7대의 수소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